자,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증거물 채취 시 유의사항과 증거물의 유형, 증거물의 활용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채취자의 몸에서 일탈되는 머리카락이나 땀을 흘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문과 족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현장을 관찰하는 우리 민간 조사원들은 반드시 그 현장에 갈 때는 그 보호복을 입고 덧신이나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현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 현장에서 화장실을 사용한다거나 냉장고에서 목이 마르다고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먹거나 물을 꺼내 먹는다는 것은, 그런 행위는 도저히 하면 안 됩니다. 옳지 못한 행동이죠, 그게. 또 우리가 앞에서는 1강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은 증거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탐정 업무를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 우려됩니다. 자신이 탐정 업무를 하기 전에 경찰 수사관이나 군 수사관 등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자신 있게 또 과신을 하면은 오류를 분명히 범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 유의해 가지고 2강에서는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물 채취입니다. 기본적으로 증거물은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얻어는 증거는 가치가 없다. 아까 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적법 절차라는 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는 가치가 없다. 이게 그 현장 기록 유지나 그 사진 촬영 같은 것을 하고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만일에 잘못되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증거물을 찾아가지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까지는 좋았지만은 재판 과정에서 범인을 합법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에 있는 증거물은 증거 가치로서 완전히 그 효력을 낼 수 있도록 적법하게 채취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민간 조사원들은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훈련이라는 것은 교육과 스스로 그 채취 과정을 습득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잘 거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서 수사관을 했다, 군에서 수사관을 했다, 이런 건 쉽다, 이렇게 과신하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현장에서 증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단 명심할 것은 적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가면서 증거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증거물의 채취입니다. 미세 증거물입니다. 미세 증거물은 사실 너무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대경이나 현미경으로 관찰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증거물로 채취 시 주의하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죠. 현장 관찰을 소홀히 하면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절도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쇠로 된 창살로 된 그 창틀, 안 그러면 집안에 어디 날카롭게 철조망 아니고 담 위에 쳐놓은 그런 날카로운 데 보면은 침입자의 분명히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손 장갑에 올이나 안 그러면 섬 위에 그 올이 묻어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것을 일반 육안으로는 사실 좀 발견하기가 어렵죠. 현장 관찰을 주의하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세 증거물을 좀 찾아가지고 우리가 범인을 입증하는데, 검거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자, 미세 증거물은 주로 의복에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의복.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에
의복과 의복이 서로 색상이 다른 의복과 의복이 이렇게 스쳤다 그러면 접촉을 하면은 분명히 상대방과 나의 의복에 상대방 옷이 묻어 있고 나의 옷이 상대방한테도 묻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정전기에 의하여 달라붙거나 섬유 사이에 묻을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의복은 반드시 단지 육안으로만 안 보일 뿐 크게 그 확대경이나 현미경으로 보면은 분명히 옷이 묻어 있고 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피부 조직, 우리가 악수를 할 때나 상대방 뭐 목을 졸랐을 때 분명히 그 상대방의 피부 조직이 묻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신발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우선 세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 측면이나 바닥에 분명히 그 토양이나 먼지, 식물 조각, 뭐 혈흔 등이 여러 가지가 부착될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라는 것은 범죄 현장에 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거기서 뭐 살인사건 현장에 마루에 있는 무슨 특별한 무슨 뭐 조직이나 조각이 묻어 있다면 그 입증이 가능하겠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총기 발사 사고에서는 이게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총기 발사자의 그 손, 그다음에 그 손목이나 의복에 그 총기류에 화약은이 묻어 있게 됩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걸 채취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화약은을 분명히 채취해 가지고 그 사람이 발사를 했다 안 했다를 밝혀줘야 할 것입니다. 신체에서도 미세 증거물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신체 당연히 있죠. 신체에서도 상대방과 서로 옷을 완전히 벗은 상태에서 무슨 뭐 싸움을 했다거나 했을 때는 상대방의 피부 조직이 묻어 있기 때문이죠. 증거물의 교차 오염 방지입니다. 증거물을 잘 채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채취해 놓은 그 증거물이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증거물의 부패를 방지하고 증거물 상호간과 채취자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수많은 증거물을 채취했는데 깨끗한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옆에 놓는다거나 안 그러면 대형 증거물 박스에 그냥 놓는다거나 하면은 이 증거물과 이 증거물 간에 서로 그 교차가 돼가지고 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그 얘기고, 또 증거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취자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채취자가 장갑을 끼지 않고 이것저것 만지다가 그 증거물을 만졌을 때 제3의 증거물이 묻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 증거물도 중요하지만 증거물을 채취하는 우리 민간 조사원들도 중요합니다. 증거물 채취 중요하게 강조할 사항은 채취자의 안전입니다. 오염 가능성 있는 현장에서는 절대로 음식물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공기 중에 오염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사건 현장에서 먹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죠. 다음, 화학약품을 숙지하고 공기순환이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증거물을 찾기 위해서 밀실에서 종이에서 지문을 채취하기 위한 그 니니들린 작업을 한다거나, 또 어둡게 해놓고 밀폐된 장소에서 그 혈흔을 찾기 위해서 루미놀을 분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인체에 유해함으로 이런 것은 공기순환이 잘 되는 곳, 어두움하고는 별개로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한다거나 그런 위치에서 했으면 합니다. 이게 채취자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떨어져 있는 혈액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혈액이 부패된 혈액일 수도 있고, 또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일 수도 있고, 결핵균에 감염된 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혈액을 우리가 피부에 직접 만진다거나, 안 그러면 우리 채취자의 상처난 부위에 피부가 혈액이 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화재 사고에서 붕괴 위험이 따를 때 무엇보다도
동선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실 그 화재 사고는요, 전부 다 한번 그 열기를 먹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붕괴 위험이 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장에서는 그 소락물 같은 게 많이 떨어질 것이고, 또 화재 감식을 하다 보면은 위험 물질, 그다음에 유해 물질 그게 많이 타서 밖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붕괴 위험도 있고 그런 것을 안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선 확보 피할 수 있는 그 루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화재 사고, 대형 건물 사고에서는 반드시 보호복을 착용하고 또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이 현장에 임해야 됩니다. 자, 증거물의 보관과 감정입니다. 우리 민간조사관들 현장에서 감정물을 채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빠른 시간 내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됩니다. 빠른 시간 내로. 될 수 있으면은 뭐 오늘 채취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해도 좋고, 그걸 뭐 장기간 보관할 이유가 없죠. 아무리 그 냉장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빨리 감정기관에 감정하는 게 우선일 것이고, 또 부패나 변질이 쉬운 것은 냉장 보관을 우선해야 됩니다. 냉장 보관을 우선해야 됩니다. 우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부패가 돼가지고 감정하기가 어려워지고 감정물 채취했던 게 허사가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빨리 해야 되고, 이게 음식물이나 안 그러면 토사물 같은 걸 했을 때는 즉시 바로 해야 됩니다. 즉시 바로 해야 되고, 근데 너무 다 이런 것이 너무 다 치우치면은 또 증거물에 또 채취하는데 또 지장이 되니까 우선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잘 해야 됩니다. 자, 생체 증거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감식 기법이 발달되어 증거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극소량의 양 0.1 나노그램 10억분의 1입니다. 10억분의 1이면 아주 뭐 극소죠. 거기에서 유전자 감식이 가능합니다. 감식이 가능한데 0.1 나노그램 사람의 혈액, 유전자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의 혈액, 타액, 정액, 소변, 대변, 땀 등 인체 분비물이나 채모 모발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더 있는데 뭐 손톱이나 발톱, 머리카락, 모근이 있는 머리카락 등도 해당이 됩니다. 담배 꽁초에서 혈흔이나 정액, 타액이 묻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증거죠. 근데 현장에서 이런 걸 발견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발견하기가 좀 오염이 돼버리면은 뭐 물에 젖는다거나, 그래서 하여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또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식물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식물 유전자. 기억으로 한 10년 전에 국립공원에 있는 고가의 소나무가 밀반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져간 사람은 그 나무를 볼 줄 아는 사람이겠죠. 우리 같은 사람은 고가인지 뭐 저가인지 모르는데 고가의 소나무라는 걸 아는 사람이 그걸 이제 몰래 밀반출했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 집 정원에 심어놨습니다. 정원에 심어놨는데 이제 그 수사가 들어갔겠죠. 일반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국립공원에서 밀반출할 때 그 식물 소나무 뿌리와 그다음에 그 정원에 심어져 있던 소나무 뿌리를 DNA 분석 결과 같은 종류로 확인돼 가지고 그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또 많이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생물학적 미세 증거물입니다. 생물학적 미세 증거물은 생체와 비생체가 있는데 미세 증거물부터 보겠습니다. 범인이 현장의 증거물을 인멸하여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 증거물이나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크기의 증거들입니다.
예, 미세 증거가. 미세 증거라는 게 아까 전 강의에서 설명을 했고 여기 강의에 또 나옵니다만은 범인이 현장에서 뭐 범행을 하고 그 인멸을 하기 위해서 싹 닦고 가고 물로 씻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아예 찾기가 힘들죠. 힘들지만은 아까 혈흔을 찾기 위한 루미놀 시약 분사나 뭐 다른 기타 시약으로 혈흔이나 족적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미세 증거물을 관찰하기 아주 어려울 정도로 증거물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은 양의 DNA에서 유전자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적은 분석이 가능합니다. 먹다 남은 수박씨, 과일씨 한번 입안에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이건 DNA가 침에 의한 DNA가 묻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수거해 가지고 감정을 해야 해서 유전자 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생체 증거물입니다. 생체 증거물. 생체 증거물은 생체 증거물 채취입니다. 혈흔 묻은 증거물을 가능한 한 채취하되 부득이 현장에서 채취할 수 없을 경우에 면봉을 사용해야 한다. 이 말씀은 현장에 묻은 증거물을 가능한 채취하라. 이것은 현장에 묻어 있는 증거물을 될 수 있는 가능한 다 채취하되 그 고정돼 있거나 안 그러면 부피가 너무 크다거나 뭐 액체이거나 그 채취할 수 없을 정도에는 이 면봉을 사용하여 채취해라는 그 얘기입니다. 뭐 인공물이 됐든 뭐 자연물이 됐든 움직일 수 없고 부득이 채취할 수 없을 때에는 면봉을 이용해 채취하고, 두 번째 정액은 특별한 특징이 없습니다. 정액은 특별한 특징이 없고 뭐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 냄새는 우리가 어떻게 채집할 수가 없으니까 특징이 없기 때문에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증거물을 수거해야 됩니다. 그런 게 뭐냐면 이부나 담요, 그다음에 팬티, 뭐 휴지 등 이건 성범죄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필요한 것인데요.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타액이나 모발, 담배꽁초 등은 사건 현장에서 반드시 수거나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거나 채취를 해야 됩니다. 다음 비생체 증거물입니다. 비생체 증거물은 범죄 현장에 유리되어 있는 유형물들입니다. 금속류, 섬유류, 화학제품, 토양류, 광물, 목재류. 이런 게 이제 인체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유형물들입니다. 탄화된 종이, 전선, 단면, 현장의 단추가 가끔 단초가 돼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섬유에 오른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고 적외선 장비를 사용해야만 이 섬유홀은 가능합니다. 이런 점은 장비를 이용해서 미세 증거를 찾고, 그다음 비생체 증거물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이런 과학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찾아내야 할 것으로 됩니다. 다음 로카르의 교환 법칙에 의거 현장의 도구 등에서도 미미한 증거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물들을 전부 찾아서 모아서 그 조각조각한 걸 모아가지고 범인을 특정하거나 용의자와 현장과의 연관성을 찾아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누구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족적이 나왔다. 안 그러면은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DNA 검사를 하니까 누구다. 그런 경우로 증거를 모아가지고 범인이 뭐 A다. 그런 식으로 조합해서 범인을 검거하자는 겁니다. 다음 흔적 증거물입니다. 흔적을 통해 과학적으로 범죄와 관련성을 설명한다면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아마 증거로 배척이 되겠죠. 지문도 사실 현장에 있는 지문이 용의자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만은 용의자 것이 아니라면은 배척이 되고, 그다음에 타이어 흔적, 교통사고에서
타이어 흔적, 급브레이크 자국은 그 스키드 마크가 생깁니다만은 그 타이어 흔적, 그다음에 족 흔적, 그다음에 장갑은, 그다음에 피부에 남아 있는 이빨 자국. 이빨 자국은 이빨이라는 게 서로 또 각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흔적 자국이 될 수 있고, 공구흔, 공구흔이라는 게 드라이버나 벤치류, 칼, 그다음에 드라이버로 문을 땄다. 그러면 그 문 사이에 나무에 그 드라이브 그 크기나 그 깊이, 흔적이 남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실리콘이라는 그 약품으로, 약품은 아닙니다만 실리콘으로 채취를 해가지고 맞추게 됩니다. 자, 기타는 문서가 있고, 증거 유형물은 유조된 문서도 있고, 음향, 소리, 그다음에 냄새. 냄새가 있습니다만 냄새를 우리가 직접 거기서 맡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공기 중에 포장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냄새를. 근데 화재 현장에서 만일에 석유 냄새다, 휘발유 냄새다, 그런 유류 냄새는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냄새로서 감정을 한 게 아니고 그 묻어있을, 바닥에 묻어있을 뭐 카페트나 안 그러면 천, 유류에 묻어있는 것을 수거를 해가지고 비닐봉지 밀봉을 해가지고 감정을 보내면은 이게 석유류다, 안 그러면 뭐 무슨 뭐 기름이다, 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CCTV 영상 기록, 그다음에 GPS, 그다음에 일반 영상. 화재 현장에서 화염은 이거 순식간에 날아가기 때문에 무슨 뭐 시커먼 연기가 났는데 뭐 석유 공장에 고무 공장인데 시커먼 공기 난다.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보기 때문에 특별한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화재 현장에서 화염도 중요합니다. 차량은 블랙박스 영상, 아주 중요한 이게 증거 될 수 있죠. 유형물 될 수 있죠. 그다음에 휴대폰의 통신 기록, 아주 이런 것은 중요합니다. 범죄 수사에 중요한 것은 증거물로 본다. 범죄 수사에 중요한 것은 증거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증거물의 효과는 사건을 해결하는데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현장에서 범인 지문이 나왔다. 그럼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가 안 됩니까? 가끔 뭐 지문은 우리가 보통 서로 각자 틀리다 그러는데 수천만 분에 수백만 분에 일리에 한 명씩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상 속의 이야기고, 아직까지 지문이 나왔는데 현장에서 아리바이를 증명하는 것은 이사 때 농을 옮겨줬는데 거기서 지문이 나왔는데 나중에 절도 사건이 나가지고 지문제 때 거기서 지문이 나왔다, 조사해 보니까 이삿짐 센터 직원이다. 이런 경우는 종종 있지만은 범인 지문이 나왔는데 확인되었을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현장에서 미세 증거물이 범인은 추적 수단이 됩니다. 현장에서 미세 증거물. 그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었는데 그 올이 쇠창살에 좀 몇 개 뽑혀 있다. 안 그러면 범인과 집주인과 격투를 했는데 그 집주인 손에, 의복에 상대방의 올이 묻어 있다. 미세 증거물이 추적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또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미세 증거물은 진술 진위 여부. 이 증거물이 당신 거이 아니냐, 이게 당신의 그 소지품이 아니냐, 이런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죠. 진술 진위 여부. 그다음에 공판정에서 범인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었을 때, 법정에서 범인이라고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 증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장에 이제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집주인과 다투다가 몸싸움을 하다가 단추가 떨어졌다. 안 그러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랬을 때 그 결정적 증거로 되겠죠. 이럴 때 우리가 이 증거물에
중요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증거물로서 수사 방향과 설정, 범인을 추적하고 진술 사실 여부, 신문은 보조 수단의 역할을 합니다. 증거물의 활용은 아주 이게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문 발견 시 사건 현장에서 물건을 접촉했던 증거,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죠. 자기 지문이 상대방에서 나왔다. 그러면 내가 거기 갔었다는 것을 자기가 뭔 일 때문에 갔었다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 이게 그 혐의를 벗으려면은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있고, 두 번째는 진술인의 진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한다. 증거물이 나왔는데 이게 거짓말이다. 거길 가지 않았다. 뭘 떨어뜨렸을 때, 안 그러면은 진술에 그 거짓이 있다 그럴 때 다른 증거물을 들이대 가지고 당신 여기 있었지 않았느냐, 그걸 사실 여부를 활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고한 사람의 누명을 벗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사를 우리 민간 조사원 탐정들은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은, 무고한 사람이 내가 채취했던 증거물이 다른 사람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고, 우리가 종종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앞 세대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 증거물로서 수사 방향 설정이나 범인 추적 이런 것을 잘 해서 무고한 사람이 누명되지 않도록, 누명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증거물을 이용하여 용의자에게 자백을 받아낼 수가 있다. 증거물이 똑 떨어진 증거물, 예를 들어서 뭐 손수건이 현장에 떨어져 있다. 손수건은 분명히 DNA 검사하면 나오겠죠. 그냥 안 갔다고 버틸 때 이거 당신 손수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가족한테 보여가지고 이것은 우리 아들 손수건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도, 받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증거물을 이용해 가지고 용의자에게 자백을 받아낸다. 아주 중요한 그 증거물입니다. 현장에 떨어져 용의자를 이용하여 자백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게. 다음은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인데, 다음은 생체 증거물에 해당하는 것은 혈액이나 정액, 소변, 땀, 체모, 인체 분비물. 생체 증거물은 우리 사람 몸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무 토양. 세 번째는 타이어 공구훈. 네 번째는 혈액, 목재, 직조 모두 해당된다. 자, 이것은 다음 화면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가네요. 자, 생체 증거물은 혈액, 정액, 소변 등 주로 사람이나 동식물에서 유래된 유형물을 말하며, 반면 비생체 증거물은 섬유나 목재, 토양, 생체에서 유래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흔적 증거물은 지문이나 타이어 흔적, 공구훈 이런 것이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생체 증거물에 해당되는 것은 혈액이나 정액, 소변, 땀, 체모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증거물의 활용 방안이 아닌 것은 있는데요. 수사 방향 설정과 범행 입증 여부, 진실성 여부, 신문하는데 보조수단 활용, 증거물은 활용 가치가 없다. 라버는 좀 허무맹랑한 답 같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역시 답이 라네요. 증거물은 수사 방향 설정과 진실 여부 확인, 신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물은. 다음, 증거물 채취 시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요. 증거물 채취 시 증거물 채취 과정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사진 촬영 등으로 객관화한다. 아주 좋은 말인데요. 증거물 있는 현장만 기록한다. 증거물 채취 적법성을 무시한다. 부패 및 오염 있는 증거물도 일반 증거물과 같이 채취한다. 저 같으면 가번을 찍겠습니다. 명확하게 하고
사진 촬영 등으로 객관한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가네요. 현장은 사진 촬영도 함께 해야 하며 증거물로 채취 적법성에 유의해야 한다. 적법성. 한번 여러 번 들어도 이거 꼭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패 및 오염 우려가 있는 증거물은 별도 채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별도 채취하지 일반 증거물과 같이 하면은 같이 부패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요약 정리입니다. 증거물 채취 시 유의사항입니다. 민간조사원들은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하며 자신을 믿고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민간조사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관 출신이다, 군 수사관 출신이다 이런 자신을 믿고 현장 들어가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절대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아주 훈련을 잘 연습을 하고 훈련을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증거물의 부패를 방지하고 증거물 상호간 또 채취자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물이라는 게 항시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채취했다고 해서 그냥 증거물이 아니고 적법 절차 지켜야 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증거물 채취 시 중요하게 강조할 사항은 채취자 안전입니다. 증거물 채취도 중요하지만 채취자의 안전, 우선 화재 사고에서 붕괴 위험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부패된 혈액을 에이즈나 결핵균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조사관들 현장에서 감정물 채취 시 빠른 시간 내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부패나 변질 되고 싶으면 냉장 보관을 해야 한다. 이것은 위에 나왔던 것을 다시 이제 재강조한 것인데 혹시 민간조사원들이 현장에서 증거물 채취해 가지고 자기 개인이 보관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고 개인이 보관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증거 장소에 아까 기록 관리 유지 그걸 분명히 판례도 나왔다시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